그러니까 미분을 배웠다 이거지. 근데 여기에 많이 어려웠나? 어, 수업만큼 수업만큼 어렵진 않았다고? 그런 아, 여긴 좀 할만했어? 편하게 얘기해. 아이. 아니 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좀 얘기를 해줘요. 평균 변화율이 뭐라고 배웠어요? 음, X에서 음, Y로 갈 동안에 음, 변화. 음. 평균 변화율이, 그래. 그걸 이제 정리를, 방금 얘기한 걸 정리하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 용어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용어는 사실 같은 말이 뭐냐면 기울기였어요. 그죠?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던 거지. 근데 용어만 좀 달라졌을 뿐이야. 오케이? 그럼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두 점이 있어야 돼. x1, y1, x2, y2라는 두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평변은 뭐가 될 거야? x 변화량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란 얘기를 할 거야. 그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왜 배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야. 혹시 비트코인 하나? 안 하나? 어? 학생은 못 하나? 10대는? 아니 친구들 중에 하는 애들 있지 않아? 한 명 봤어. 어? 한 명. 한 명 있어? 어. 어디 넣었대?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 주식 아니 주식도 한대? 아니 주식 같은데. 아, 씨.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 그럼 주식이 좀 더 알 테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00 뭐 예를 들어 15년 1월에 오케이? 삼성전자 내가 주식은 잘 안 해서 모르겠네. 모르겠네. 비트코인은 하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 한 주에 5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될까?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2021년 1월에 봤을 때 삼성전자의 한 주가 뭐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100만이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6년의 시간 동안 지금 50만이 증가한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아, 결국에 지금 이만큼이 올랐구나. 그럼 1년에 얼마씩 올랐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닐까? 1년에 6분의 50만씩 증가했던 거 아닐까? 이걸 처음에 알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1년당, 그치. 1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나? 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진짜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궁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이에서 뭐 이렇게 올랐다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 아니야, 막. 막 요동치는 건 알잖아. 그럼 진짜 알고 싶은 건 이 점이라고. 뭐 이 점이라고. 그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순간들의 지금 변화를 체크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전체가 아니라 순간순간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치. 좀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오케이? 어. 주식 얘기를 꺼냈던 건 나도 이제 이걸 대학교에서 배울 때 이 담당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 주식에서 이 포인트들을 알면 어, 우리는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라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 오케이? 어. 그러면 이제 이 순간순간 점에서의 기울기들을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얘는, 얘는 두 점에서의 기울기인데 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래.
오케이? 말이 안 돼. 왜? 기울기라는 건 뭔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지 않아? 그럼 변화가 있으려면은 두 개가 있어야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만 있으면 얘가 어떻게 변화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지? 여기까지 동의해요? 어. 그 원래 대답을 잘 안 하나? 어. 그러지 말자 우리 만약 하게 되면 대답 좀 잘해줘. 어. 자, 그러면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한 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야. 그치? 무슨 개념을 떠올리냐면 이제 뭘 적용시키냐면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건 이 미분을 하기 위함이야. 극한의 개념을 도입시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x는 a에서의 요때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었던 거야. 됐니? 분명히 이때의 기울기랑 이때의 기울기가 지금 다른 건 보이시죠? 근데 이 기울기들을, 그 순간순간의 기울기들을 어떻게 체크할 거를 고민했는데, 오케이? 자, 극한의 개념을 쓴다는 게 이거야. 자, 일단 두 점을 넣고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변화를 체크하려면. 여기를 x방으로 h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어. 여기에 x는 a 플러스 h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어. 그치?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 맞죠? x 변화량은 h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거죠. 됐어요? 근데 y 변화량이 몇이 되는 거야? fa 플러스 h 빼기 fa가 되는 거죠. 여기에 y 값은 fa고 여기에 y 값은 fa 플러스 h니까. 되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구했는데 이 파란색 점을 점점 a에 가까이 붙이는 거야.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이때의 기울기 점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오케이? 즉, 이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진다는 건 얘가 a가 된다는 거잖아. 맞지? a가 된다는 건 h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0으로 갔다는 얘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될까요? 그게 f'a라고 부를 거야. 이걸 이제 A에서의 순간, 자, 점점 가까이 붙이다 보면 이렇게 기울기 하다 보면 이때 기울기랑 거의 같아지지 않냐는 거죠. 극한의 개념을 쓰면. 오케이? 순간 변화율이란 건 이거야. 됐니? 자, 순간 변화율이란 게 뭔지는 알았죠?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오케이?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알면 되게 유용할 거야. 알겠지? 이 내용은 사실 어디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냐면, 도함수 활용에 다시 한번 정리를 될 거야, 아마. 평값치 정리라는 파트에서. 평값치 정리라는 파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 오케이? 평변이랑 송변이랑 같을 때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야. 첫 번째. 2차야, 함수가.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생겼어. 됐니? y는 fx가. 오케이? 근데 평변과 순변이 같다는 게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을 잡았어요. x는 a일 때를 잡고, 여기 x는 b일 때를 잡았어. 뭐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이어도 되고 다른 방향이 돼요. 알겠죠? 뭐 아무튼 아무 두 점을 잡았어. 2차에서는. 됐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어.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지. 될까?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과 요때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점이 하나 있잖아, 이렇게. 그지?
여기를 C라고 하면 이 C라는 놈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A와 C의 중점이에요. 오케이? 중점 즉 C는 2분의 A 더하기 B. 야, 숫자 교재 하나도 없니? 혹시? 문제집 없니? 인간교육. 아무거나 갖고 와줘.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게. 시발점. 여기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왔지. 펜 써도 되나? 여기 써도 돼? 그니까 아니다. 여기다 해줄게. 문제를 다시 옮겨 써줄게. 기본 예제인데 봐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고 오케이? 그리고 구간 0부터 a에서의 평변이랑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는 프라임입니다. 알죠? 가 같대. 그때 a 값을 구해달래. 될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첫 번째는 아마 강의 때는 이렇게 풀어줬을 거야. 그러니까 평변을 구하면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잠깐만.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이라서 될까? a분의 그죠? a제곱 마이너스 2a 그죠?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그치? 그래서 a 마이너스 2지 약분하면. 그래서 두 번째 순변은 f 프라임 구해야겠다 그치? 2x 마이너스 2 맞지? 그럼 3 집어넣으면 몇이야? 6 빼기 2니까 4지. 그럼 그게 a-2와 4가 같으니까 a는 몇이구나? 6이구나. 그쵸? 이렇게 찾을 거야. 오케이? 근데 방금 내가 알려준 개념을 쓰면 조금 더 빠른 게 몰라 대충 그렸어. 이차함수 이렇게 있지. 0이 있고 a가 있나 보지. 여기 0이고 여기가 a였단 얘기지. 맞아요? 그리고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그때가 지금 3이었단 얘기 아니야? 맞잖아. 그럼 0과 a의 중점이 3이라며 a는 그냥 그러니까 몇이야? 6이야. 훨씬 빠르죠. 오케이? 답은 같지만 그치? 알아두면 좋은 거야. 됐니? 자, 3차는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되게 많이 쓰일 건데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될까? 얘는 특수한 상황만 쓸 건데 모든 점 아까는 A, B가 뭐든 상관없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모든 점은 아니고 이렇게 접선을 그어. 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 됐지? A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나머지 한 점 또 만난 점이 있겠지. 그걸 B라고 부를게. 됐어? 자, 그리고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요점이 있을 거야. 그치? 그걸 C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C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2대 1이에요. 3차일 때. 3차일 땐 2대 1이래. C는 A, B의
2대1 내분점이야. 될까? 그래서 C는 몇이 돼? 내분 공식 혹시 기억나니? 기억 안 나니? 3분 3분의 오케이. 2 아니죠. A죠. 더하기 2B죠. 항상 이렇게 거꾸로 곱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A 더하기 2B. 오케이? 자, 세 번째 4차까지만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아요. 4차일 때는 4차 함수 이렇게 생긴 형태인 거 알죠? 그죠? 4차 함수 배웠다 그랬으니까. 4차가 이런 꼴이었을 때 이번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 점으로부터의 접선.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지점에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려. 오케이? 될까? 그때 같은 순간 변화율을 갖는 여기 C라는 점이 있었어. 됐죠? 그럼 이때 또 성질은 뭐냐면 C의 성질은 뭐냐면 같아요. 중점이래. C는 A, B의 중점이래. 그래서 C는 2분의 A 더하기 B래. 오케이. 평변, 순변 같을 때 이거 은근히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부터 되게 엄청나게 유용해져. 사실. 지금 뭐 이런 문제들만 나오니까 요것만 좀 많이 쓰이고요. 요 다음부터는 3, 4차가 들어와 버리면서 이쪽이 되게 많이 쓰임새가 있는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지금. 2대1이고 중점인데 뭐. 중점 2대1 중점인데 그치? 특히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래프 할 때. 미분 쪽이 이제 그 그래프 문제가 진짜 어렵거든. 알잖아.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뭐 29, 30 뭐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였으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적어도 한 28, 29는 나온 것 같고. 아니면 15번이나. 고3들 문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올해 모의고사나 파이널 보면. 자, 잠깐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 응, 응, 그래프의 응, 그 그림자에 따라 응. 1대1가 될수 있어요. 어? 1대1 아,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2대1이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점을 잡았다?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에 또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순간변을 갖는 요 새끼가 있었겠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2대1이야. 항상. 여기서 접점으로부터 2대1이야. 항상. 오케이? 또, 없어? 괜찮아? 순간 변화율 뭔지 이해 갔어?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걸 뭐라 부르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저 미분 계수의 정의라는 게 쓸모가 있는 게 미분에서 또 하나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쉬운 문제는 진짜 쉬운데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미분 가능성 조사거든. 그거일 때 최후의 보루는 저걸 쓰는 게 있어. 문제. 초고난도. 그거. 암튼 넘어가도 돼요? 음. 혹시 내가 말이 뭐 너무 빠르니? 괜찮아? 자, 두 번째는 음, 자, 순간 변화율이란 게 막 이제 익숙해지는데 여기가 좀 짜증나는 게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 막 여러 가지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용어부터 정리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란 말이면 f'a를 의미해요. 오케이? 또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에 같은 말이에요. 지금 쓰는 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x는 a에서의 뭐랑도 같은 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란 말도 같은 말이죠. 다 그냥 f'a를 의미하는 거 있는 거야. 됐니? 그다음 두 번째. 식 정리를 하면 그래 이게 기본적일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요게 아까 썼던 미분계수의 기본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를 식을 이렇게 x가 a로 갈 때 x-a분의 f x 빼기 fa 이래도 똑같거든. a 플러스 h를 뭘로 바꾼 것뿐이야. x로 바꾼 것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fx가 있었으면 여기가 a였고 여기를 x로 박아놓은 거지. 처음엔 뭘로 박아놨는데 a 플러스 h로 박아놨는데 어쨌거나 x가 a로 가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오케이. 또 다른 표현이 또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이 표현이 등장해요. h가 그냥 뭐로만 바뀐 것 뿐이야. 델타 x로만 바뀐 것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미분이라는 학문이 부학자 때문에 되게 많은 발전을 한 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었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미분의 개념을 생각해내. 막 그래서 그걸 막 연구하고 막 논문을 쓰고 막 해. 그러니까 책을 논문이라고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책을 막 쓰고 막 해.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가 먼저였다. 자기가 더 빨랐다. 막 이게 주장을 해.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가 썼던 기호가 H야. 미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뉴턴이 생각했던 게 델타 X야. 그러니까 개인만의 이제 표현이었던 거지. 그래서 물리 혹시 배우나? 선택한 거 했어? 배웠어? 배웠어? 아예? 배우고 있어. 배우고 있어? 물리에선 델타 X 많이 나오지. 델타 X, 델타 Y. 뉴턴이 조금 더 물리하게 그러니까 물리학 쪽은 완전히 이제 뉴턴이 많이 발전을 시켰으니까. 뉴턴의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따라요. 같은 얘기야. 근데 이제 수학 쪽은 조금 더 라이프니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H를 많이 써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지. 오케이. 근데 다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이게 결국에 얘가 0으로 가는데, 그지? 맞죠? 얘도 어디로 가는구나. 0으로 가고 이게 지금 결국에 요 안에 있는 놈이 A로 가는구나. 그러면 F'A구나. 여기도 X가 A로 가면 A 빼기 A니까 0으로 가는구나. 그죠? 얘도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는데 F'A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f a 플러스 n분의 1 빼기 fa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엔 a 플러스 n분의 1로 변한 것 뿐이야. 그럼 요 사이를 지금 n분의 1로 삼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가 지금 이 점이 결국 이쪽으로 오려면 얘가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n분의 1이 0으로 가려면 n은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을 잘 안 쓰고 이거를 번분수 처리해서 n fa 플러스 n분의 1 빼기 fa 요 표현이 원래 더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는. 오케이. 문제에선 이 표현이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표현이 나오면 n분의 1을 t로 치환해. 알겠지? 그러면 얘는 t분의 1이 되지. 그치? n은 t분의 1이니까. 그치? 맞죠? fa 플러스 t 빼기 fa 되는 거 맞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아까 H 형태랑 똑같은 거죠. 그지? 다 같은 F'A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케이? 말하고 싶은데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걸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현혹하기 되게 좋겠지. 그치? 애들한테. 한 번 더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게 하기 딱 좋잖아. 문제 내기에는. 그래서 그런 장난들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그냥 한번 쭉, 그래서 한번 일부러 정리해 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쨌거나, 얘나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F'A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니?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결국엔 리미트 별이 세모로 갈 때 별 빼기 세모분의 F 별 빼기 F 세모꼴을 만드는 게 목표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발 이 안에 있는 F 안에 식들, 오케이? 별이라는 식이, 그러니까 별과 세모는 식이야. 식들의 뭐가? 차가, 오케이? 항상 분모에 존재해야 돼. 항상 꼴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 빼기 얘가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없으면 억지로 식 변형할 거야. 오케이? 억지로라도 바꿔줘야 돼요. 알겠죠? 그 식은. 그래서 얘를 이제 뭘로 만들 거야? F 프라임 세모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되게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처음에 등장하면, 얘부터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쉬운 문제야. 3h분의 fa 플러스 4h 빼기 f a 마이너스 2h야.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건 a 플러스 4h 빼기 a 마이너스 2h가, 오케이? 여기가 3h가 아니라 a 플러스 4h 빼기 a 마이너스 2h, 즉 뭐 6h가 일로 와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억지로 이걸 6h로 바꿔놨어. 원래 3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다시 3분의 6을 곱하면 식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치? 식의 값은 그대로지. 그러고 나면 얘가 지금 뭐니까? F'A거든. 맞잖아. 거기에 곱하기 몇 한 거야? 2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5, 2, 10 되는 거죠. 될까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잘 봐야 된다 이거. x-2분의 fx제곱 빼기 f4라며. 오케이? 이것도 싫다고. 얘 빼기 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억지로 바꿔놔. 알겠지? 됐니? 그러면 봐봐. 다시. 원래는 무엇이 있었어? x-2가 있었지. 근데 이걸 다시 이렇게 곱해주면 식은 변함이 없지. 돼요? 그럼 얘가 말하고 있는 게 x가 2로 가면 얘는 결국 4로 가고 얘도 4로 가지. 0분의 0꼴이고 같은 이게 이 값과 이 값이 동시에 가는 방향이 그게 프라임이 될 거야. f 프라임 4야. 될까? 그 다음 얘도 볼게. x-2 x 플러스 2지. 죽여. 그럼 x가 2로 가면 얘 4잖아. 그지? f 프라임 4가 4래. 4, 4? 16 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오케이. 마지막 한 번만 더 재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f2 빼기 2fx 이걸 처리해달래. 이거는 지금 그 꼴이 아니잖아 지금. 뭐 빼기 빼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 뭐가 붙어있는 게 문제야, 그지? 맞아? 앞에 뭐가 붙어있을 때는 먼저 천천히 잘 봐. 마이너스 2 fx 있지. fx가 x가 2로 가면은 얘가 f2로 가잖아.
그럼 fx 뒤에는 빼기 fe가 있어야 된다고, 맞지? 얘 뒤에는 얘가 있어줘야, 그치? 미분계수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줘. fx 빼기 fe를 만들어줘. 그럼 내가 더하기 EFE를 했잖아. 맞지? 없던 EFE를 만들어냈으니까 빼기 EFE를 해주면 되죠. XFE 빼기 EFE 될까요?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마이너스 2 fx 빼기 fe 그 다음에 f2로 묶을 수 있죠. xfe 빼기 ef였으니까 f2로 묶으면 x-2 됐죠. 그럼 이렇게 읽으면 몇이야? f'2 맞죠? 이게 이제 f'2가 되는 거죠. 앞에 몇 있었어? 마이너스 2 있었어. 그지? 그 다음 얘는 x-x 죽네? 그냥 몇 대? f2가 돼.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거. 될까? 될까? 원래 하나의 개념을 더하려면 더하는데 싫어할 것 같아.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강의를 하는지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요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나는 개념 설명을 좀 더 집중을 하거든. 먼저. 그리고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개념을 알려주고 나서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시킨다는 건 내가 좀 보여주지만 그걸 막 어떤 뭐 교재나 뭐 이런 거 갖고 와갖고 문제를 내가 막 일일이 다 풀어주고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건 있어요. 질문은 많이 받아줘. 질문은 받아주는데 그걸 내가 처음부터 풀어주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몇 개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의하면서 풀어.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지 하면서 이제 문제는 풀어주는데 그걸 내가 다 풀어주는 건 그건 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스스로 해봐야지. 배웠으면. 그리고 정리 또 지가 스스로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가 정리한 걸 보면서 이제 적용을 매칭을 시켜봐요. 그래야 늘지. 그치? 그러니까 나이가 있잖아 이제. 언제까지 떠먹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결국에 시험을 본인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개념을 내 나름대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꺼내는 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 왜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을 그러니까 해주는 게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인 애들은 좀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닌 애들은 이렇게 설명이 기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모르겠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르칠 때는 그냥 뭐 미분은 뭐 평균 변화율은 이거야. 순간 변화율은 이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유형 하나씩 풀어볼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갓 들어간 대학생도 다 하겠다. 그렇게 수업하는 건. 그냥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한 2, 30분 본 다음에 문제 뭐 해설 뺏겨갖고 이제 본 다음에 이것만 풀어줘야지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어. 그리고 책에 있는 걸 그냥 개념을 읽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